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뭘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캔버스 정화구 캔버스를 가지고 캔버스 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표치로 되어 있는 캔버스 틀이 있고, 그리고 캔버스 틀에 맞춰서 이렇게 천을 재단을 미리 해놨고요. 천을 재단을 하는 방법은 이제 30호나 아니야 50호 정도 이하의 캔버스일 경우에 캔버스 틀보다 한 4cm에서 5cm 정도 더 길게 일단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캔버스 천이랑 캔버스 틀이 수평이 되게 일단 재단을 하고, 처음에 캔버스 제작을 할 때도 길이를 맞춘 다음에 이 캔버스 틀과 천이 수평이 되게 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뭐 조금 대각선으로 틀어지거나 하면 캔버스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더 많은 힘이 가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캔버스가 틀어질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평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틀이 이렇게 보면 직각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직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각자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직각자가 없으면 지금 뭐 이런 직각이 되는 상자나 아니면 책 이런 걸 이용해서 모든 면을 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모든 면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쪽 면만 체크를 하면 이쪽은 직각이 맞지만 반대쪽은 직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틀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을 끼워서 맞춘 거기 때문에 모든 면을 다 체크를 해줘야 정확하게 직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직각이 아닌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네. 밀면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직각을 최대한 직각이 되게 전체를 맞추시고, 직각은 맞아 있는데 모서리가 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그거 맞추실 때 해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머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해머를 쓰시면 나무에 손상이 가해져서 나중에 캔버스를 짜실 때 나무가 깨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무 손상이 되면 나중에 완성이 된 부분에 흠집이 가 있는 거를 이제 전시하거나 그림을 걸었을 때 굉장히 그 부분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최대한 망치질을 해서 나무 손상을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각이 어느 정도 맞으면 저는 앞면 부분에 타카로 가운데 부분 고정을 시켜서 캔버스를 짜는 도중에 캔버스 틀이 또 틀어지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주고요. 이걸 안쪽에 짜는 이유는 바깥쪽으로 짜면 일단 여기 타카심이 보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안쪽에 이렇게 4개 정도 타카심을 박아서 이 캔버스 틀이 짜는 도중에 틀어지는 걸 좀 방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올이 수평이 되게 최대한 맞춰주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도 동일하게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줍니다. 그림은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캔버스는 얼마나 됐어요? 짜보신 지? 저도 대학 다닐 때도 캔버스를 짜서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다기보다 그냥 견눈질로 뭐 이런 순서로 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만 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짜야 되고 왜 이런 순서로 짜야 되는지는 그림을 그린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알게 된 지는 1년? 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었고요. 그냥 팽팽하게 짜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팽팽하게 짜진 게 잘 짜진 거다. 그냥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짠 캔버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크게 제가 이동하면서 부딪히지 않았는데 틀어지는 것도 생기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씩 갖고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캔버스 짜는 거에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하면서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운데 나무를 중심으로 3개를 타카시를 박는데요. 요거는 처음에는 당기지 않고 타카시를 박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빼내고 다시 당겨 줄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당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쪽은 당겨서 더 길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고 비슷한 간격으로 타카시를 3개를 쏴주고요. 이 간격을 맞출 때는 가운데 나무를 기준으로 타카를 대고 요 끝에 이렇게 맞추면 좀 더 정확하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를 타카시를 쏘은 다음에 간격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보기에도 좋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간격이 위아래로 차이가 나거나 좌우로도 차이가 생기면 그만큼 저는 타카심이 동일하게 천에 작용을 했을 때 이제 캔버스가 틀어질 확률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카심이 높낮이가 생기거나 좌우의 간격이 벌어지면 그 부분에 당겨지는 부분에 힘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라. 타카를 박을 때요. 네. 어떤 캠퍼스는 사선으로 박은 것도 있는데 네. 일자루로 박은 것도 있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통 공장에서 짜져서 나오는 건 사선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사선으로 박혀 있으면 나중에 뭐 캔버스 틀을 이 핀을 제거해내고 네. 다시 짤 때 캔버스 천이 찢어질 확률도 좀 있고요. 왜냐면 네. 이렇게 평행이 되면 천이랑 타카심이 평행이 되면 이 당겨지는 힘이 거의 동일한데 사선으로 되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작은 차이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평행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선으로 짜는 거 약간 효율성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에어건으로 쏘는데 이거를 평행을 맞추면서 짜는 게 각도도 안 나오고 간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사선으로 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땀 닦아가면서 처음 한 거라 긴장이 되네요. 저도 지난주에 되게 긴장됐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네. 이거 어차피 그리고- 우리만 봐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와꾸바리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나사를 조절하면 이렇게 잠기기도 하고 최대한 이거를 좀 풀어주면 안 잠기게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잠궈서 당겨 놓은 다음에 나중에 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잠기지 않는데 최대한 잠기지 않으면서 너무 손에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정도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거랑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뭐가 달라 보여요. 차이는 원래 기존에 이제 서방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 이 안에 가죽이 덧대 있는데요. 이 아. 차이가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예. 천을 당겼을 때 이 끝부분 때문에 천이 손상이 가거나 찢어질 위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은 뭐 사포로 갈아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사포로 갈고 그 안에 가죽을 덧대면 천의 미끄럼도 좀 방지가 되고 천 찢어지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더 비싸겠네요.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천을 댔대는 금액이랑 네. 가격이랑 가죽은- 이런 게 조금 가죽은 아마 그렇죠? 홍대 앞에서 한 예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거 가죽 공방에 한번 맡겨봤는데
이것도 하나에 7,000원에서 10,000원 주고 보통 맡기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하세요. 이 작업 자체를. 원래 이게 붙여져서 나오는지. 아니요, 붙여져서 나오는 거 없어요. 여기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판매할 때 네. 사람들이 저걸 잘 안 붙여요. 그걸 붙이는 걸 몰라요. 그래서 네. 탱탱하게 못 짜는 이유가 저걸 세게 잡으면 잘 찢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겁이 있어서 캔버스를 굉장히 느슨하게 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저기다가 다 가죽을 대서 그냥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죽을 안 대준대요. 그 인터넷에 짜투리 가죽 파는 거 있어요. 네. 엄청 싸거든요. 저는 그거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순접으로. 그러면은 그게 아, 좋죠. 접착제는 근데 가죽 뭘- 잘 선택해야 돼요. 네, 근데 예.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두껍고 뒤에가 약간 좀 예, 약간 이렇게, 보풀레기 같이 돼 그걸로 있는 해서 거. 하면 짜투리 가죽 중에 그거 좀 많이 써요. 계속 이렇게 짜볼게요. 네. 천을 땡길 때도 항상 수직 수평을 생각을 하면서 땡기고요. 이 땡기는 방향도 대각선으로 틀어지면 힘이 작용하는 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신경 써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제가 처음 써본 천이라 어느 정도 땡겨질지 잘 짜투리 천은 얼마 정도 해요? 이만큼 덩어리에 한 5천 원? 오. 오, 굉장히 싸네요. 네, 굉장히 싸요. 근데 랜덤으로 와요. 네. 그거를 조금 전화를 해서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말해주면 거기서 라인에서 와요. 이렇게 땡기고 나면 타카심이 완벽하게 안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바로 앞에거리 뒤로 쳐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일본어에 반감 있는 분들은 와꾸바리란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가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프라이머? 캔버스 프라이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거가 있는지는 한 2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짜져 있는 캔버스를 재사용할 때 타카심을 제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송곳을 이용하거나 대부분 저는 송곳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뽑으면 양쪽이 깔끔하게 뽑히지 않고 한쪽이 뾰족하게 남아 있거나 네. 아니면 나무가 찍혀가지고 손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요 부분 때문에 손이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이거 타카 리무버로 이렇게 넣어주고 좌우로 흔들어서 빼면 깔끔하게 빠져요. 자세히 한번. 근데 이거 사용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를 요령을 얻기 전에는 여기 있는 이 끝부분을 타카심 안으로 딱 정확하게 넣고 약간 양쪽으로 흔들어주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누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네. 그렇게 해도 네. 엄청 힘주고 버둥거려야 겨우 빠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남자여서 차이 아닌가요? 남자는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이의견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저도 남자지만 그렇게 힘이 센 절대 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요령이 훨씬 중요해요. 10살짜리 제 딸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 요령이 네. 생기면 좀 더 쉽게 잘 됩니다. 끝까지 밀어야 돼요. 네. 예. 약간 중간에 땡기려고 빼려고 살짝 대고 잡으려고 바둥바둥 하시면 하면 됩니다. 네네. 밀어서 끝까지. 아. 선생님 근데 이렇게 네. 바짝 이렇게 당기시면 네. 손이 짜면서 좀 되죠. 미워지지 않나요? 천이요. 중간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느슨하게 막 벌어지거나 미어지거나 그러지 저희가 않나요? 처음에 열십자를 땡겼을 때 여기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게 잘 짜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서리를 짜면서 땡기면 전체가 고르게 땡겨집니다. 처음에 땡겼을 때 그런 모양이 안 생기면 나중에 천이 펄럭펄럭거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천 자체가 아무리 세게 캔버스를 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는 성질 때문에 약간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새천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네. 기존에 들여서 이렇게 뜯어서 보관했던 천을 네. 다시 캔버스로 짜는데 이렇게까지 잡아당기면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림에 크랙이 가거나 이러실 수 있어서 그때는 조금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그렸었던 그림은 스티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젯소칠까지 돼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는 고정이 돼 있어요. 하고 마무리 사이드 부분도 젯소에 의해서 이미 거의 당겨진 상태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갖다 끼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새천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그림도 이만큼 당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하실 때는 당기지 않아도 틀에 딱 맞아요. 근데 만약에 새 천을 그렇게 안 하시면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나무에 천이 닿아서 그릴 때마다 붓자국이 계속 나무 자국이 계속 나기도 하고, 네, 크랙도 되게 잘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눌러지니까 그거에 의한 크랙이 되게 잘 가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이 이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팽팽하게 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수 7이 된 천도 이렇게까지 당겨도 되는 거예요? 제소 7이 되어 있는 천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천 자체가 제수 7이 되어져 제소 7을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은 당기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천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더 쉽게 짤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다른 천이 제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 힘을 주셔야 돼요. 안 하면 그릴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당겨도 그 제수가 갈라지진 예. 않는다는 거예요? 네, 틀리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십자 내면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모서리부터 쭉 돌리면서 캔버스를 짜는데요. 이것도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나요? 저 과거에는 뭐 대각선으로 그냥 당기면 된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사각으로 했었는데, 조그만 거 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큰 캔버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짜면서 힘의 강약도 점점 생기고, 그리고 그 양쪽 끝을 잡아놓지 않고 캔버스를 짰을 때 아무리 동일한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 끝부분이 울거나 이럴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끝부분을 먼저 잡아놓으면 중간에서는 내가 힘의 차이가 좀 생겨도 크게 천이 울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는 끝부분부터 잡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서 쭉 당겨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8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8개를 다 당겨서 짠 다음에 홀수되는 진행하면서 1357번을 뺄 거예요. 빼는 이유는 여기 처음에 당겨놓은 거는 어느 부분에서도 잡아주지 않고 얘 혼자 당겨졌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당기면 이쪽 부분이 천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거든요. 한쪽으로만 당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주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짜는 것들은 아마 이거를 어떤 캔버스를 짜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라든지 타이어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짜보니까 저렇게 짜도 거의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다는 거 어떻게 체크했냐면요. 저기다가 제가 연필로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틀어지는지 안 뒤틀어지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예, 전혀 딱 그냥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저렇게 하셔도. 그럼 이게 기존에 흔히 하던 방법은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캔버스를 계속 짜다가 찾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예전의 방법을 저는 그냥 썼어요. 예전에는 한쪽 당기고 잡고 이렇게 하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당겨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캔버스 이거를 저걸 쉽게 타카를 뺄 수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못 뺄 때는 이걸 잘못 빼다가 그게 찢어질 수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방법이에요.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저렇게 한 바퀴 돌리는 방법이요. 네. 이게 땡땡이죠. 네, 저 상태만으로도 어느 정도 네. 이렇게 텐션이 딱 진짜 있어야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당기실 때 훨씬 쉽게 당기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처음에 당긴 부분이. 그래서 홀수가 되는 부분을 다 다시 뺄 거고요. 홀수라는 건 맨 처음에 당겼던 부분을
떼주지 않으면은 걔는 지금 약간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중심축을 3개를 박는 이유도 저거를 당길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중심을 과거에 하나를 박으면은 내 면을 당길 때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3개를 박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캔버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힘을 더 긴 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심축을 5개를 박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방지를 해요. 많이 실험해보고 그래서 걸리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캔버스 짜는 알바를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평상시에 쓰던 천보다 조금 탄성이 약한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좀 옆으로 틀어졌던 부분이 모음이 좀 크게 생기네요. 잘 짜셔야 돼요. 비싼 천이. 근데 이렇게 짜니까 촬영 각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손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손을 궁금함을 좀 이동해서 한 바퀴 다 됐나요? 이렇게 네 군데를 한번 텐션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만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두 개인데요, 저는. 예, 지금 정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사이드를 했을 때 이 정도 텐션이 안 나오면은 캔버스를 짰을 때 좋은 결과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무슨 천이죠? 네. 이 천은 벨벳 천이에요. 네? 벨벳 천이고요. 프레드릭스라고 해서 미국 천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해놓으면 이제 힘을 써서 하는 구간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여기를 보시고 이게 수평이 되는 정도의 텐션으로만 당겨줘서 비슷한 간격으로 이거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타카실 사이의 간격이랑 위에서의 간격을 최대한 일정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타카를 받고 만져봤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쳐서 깔끔하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천은 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천이 지금 수직이 됐는지 수평이 잘 맞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이쪽 면을 보시면 네. 이 캔버스 틀이랑 천에 있는 올이 수평이 되게 되는 만큼의 힘으로 당겨줘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수평이 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매니저가 짜고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파도 칠 때가 있어요. 천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파도 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크랙이 되게 쉽게 가요. 캔버스 짜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저거를 일자 되는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앙을 잡고 사이드를 잡은 부분이 가운데 이제 하시면서 맞춰준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니저님 근데 네. 이렇게 타커를 박으실 때 네, 반대편에서 잡아주거나 벽에 기대고 하면 네. 더 지지가 되기 좋지 않나요? 형식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밀면.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만으로도 굳이 잡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박으실 때 여기가 천이 이렇게 좀 떠 있거든요. 이 안쪽이 이렇게 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잡고 있는 손을 눌러주면서 그 타카도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박으시면 좀 더 타카 힘이 뜨지 않게 박으시면